검찰 개혁을 촉구하고 조국 법무장관을 지지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가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열렸습니다. 국정농단 규탄 집회 이후 가장 많은 시민이 모였는데요. 네, 조국 정국에서 불거진 이슈들이 쉽사리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최창렬 용인대 통인대학원장 또 박상혁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부터 중앙지검 사이 도로를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가득 메웠다고 하는데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 말씀 더 듣겠습니다. 그 촛불 집회가 2016년도 10월 29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예.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촛불 집회였고 그 촛불 집회가 시민들의 목소리였죠. 거기에 따라서 국회가 2016년도 12월 9일 날 탄핵을 의결했던 겁니다. 예. 제가 그때 기억하기에 12월 9일 날 탄핵 의결하기 전에 국회 태도가 좀 애매모호했어요. 근데 거기 이제 12월 2일인가 제 기억으로는 200만 명이 이제 모이다 보니까 국회가 이제 그 탄핵을 의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국민과 시민의 뜻이었습니다. 예. 어제 지금 집회도 100만 이상은 모인 것 같아요. 100만이라는 얘기도 있고 200만이라는 말까지 아까 자막에 나오던데 예. 경찰이 추산을 정확하게 발표하고 있지 않은데 아무튼 간에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전 분출된 거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전 우선 1차적으로 첫째, 국민들이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 일단. 두 번째 좀 의아한 것도 하나 있어요 또. 그런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 그동안 그렇게 국민들이 검찰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게 드러난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또 하나는 왜 검찰 개혁은 곧 조국 수호인가? 등식화되어 있는 거, 이건 좀 납득이 좀 안 가요. 조국 장관 이래야만 검찰 개혁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별로 없어요. 전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약간 과다대표된 면이 없지 않다고 느껴지고, 단 그러나 어제의 촛불 집회의 핵심은 검찰 개혁이에요. 물론 지금 최근에 이른바 조국 사태가 거의 50일 이상 지속되면서, 왜냐하면 8월 9일 날 내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9월 9일 날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셨고, 근데 이게 지금 상당한 정치적인 논리가 이미 개입됐고, 사실 저는 이 부분은 전혀 보수와 진보의 대결 구도로 갈 게 아니라고 보는데 현실은 상당 부분 여야의 대결 구도 그리고 정쟁적인 요소, 진영 정치적인 요소가 많이 엄청나게 개입이 됐어요. 근데 역시 그러다 보니까 검찰 개혁이라기보다는 검찰 개혁을 하나의 매개 변수로 해서 조국 수호와 조국 사퇴로 바뀐 이 프레임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혼재돼 있어요 지금. 그걸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인들은 무조건 이제 여야로 갈라져서 조국 수호와 조국 사퇴로 가버렸고 그러니까 검찰 개혁의 당위성이 있는 것인데 조국 장관에게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아직은 전혀 다 의혹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규명하는데 일단 초점을 맞춰야죠.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검찰은 검찰대로 장관은 장관대로 할 일을 해라. 권력기구의 개혁도 되고 민주주의 발전이 될 것이다 말씀하신 거고 28일 날 대통령께서 메시지를 내놓을 때도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검찰권은 검찰권도 행사하고 국정 운영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모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워낙 그냥 검찰 개혁은 바로 조국 수호. 조국 장관에 대해서 비판적 관점을 제기하면 이거는 검찰 개혁을 저지한 세력. 이건 너무너무 잘못된 프레임이다. 이걸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돼요. 그런 다음에 주장할 것도 주장하고 이렇게 돼야지 검찰 개혁을 마치 반대하는 수구 기득권 인양 가는 거는 맞지 않는다. 그리고 현재 검찰을 너무 지금 수사하는 검찰이 약간 과잉 수사의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의 검찰을 너무 적폐 검찰을 몰아가는 태도는 저는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시민들의 검찰 개혁을 향한 열망은 드러났지만 꼭 조국 수호여야만 하는가에 대한 부분은 의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정확한 메시지는 조국 장관을 수호하겠다. 그다음에 검찰을 반드시 개혁해야겠다라는 이제 국민들의 어제 성난 목소리였는데요. 사실 일반적으로 검찰 개혁이라는 과제가 국민들한테 이렇게 피부적으로 와닿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이렇게 실생활에 접근한 자기가 강제 수사를 받았다거나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와닿는 과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우리 사회의 오래된 관행과 특히 이번 조국 장관 수사를 바라보면서 알게 된 또 검찰의 과잉 수사의 모습들, 그리고 자신들은 스스로 정화하지 않고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은 치부는 최대한 감추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매섭고 날카로운 칼날을 휘두르는 검찰에 대해서 이번에 국민들이 이제 성난 목소리를 내는 거죠.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권력기관이 있습니다. 정치권 등 다양한 권력기관이 있는데 여기는 대부분 다 자정을 했거나 많이 개혁을 해왔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거의 좀 성역화되고 자신들의 특권들을 아직 놓지 않고 있는 집단이 바로 검찰이라는 데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큰 분노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더 덧붙이고 싶다면 그 언론 보도도 마치 그 뭐 여러 가지 기계적인 좀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뭐 검찰 조국 수호냐 뭐 조국 사태냐 이렇게 보도하는 데 대해서도 굉장히 국민들이 좀 매우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이런 부분들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어제 집회 이제 맞불 집회도 길 건너편에서는 열렸거든요. 다음 주 다가오는 토요일에도 또 연다고 하는데 이게 좀 장기전으로 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맞불 집회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네. 일단 숫자에서 게임이 안 됩니다. 예. 일단 저 정도 되면 일단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사실. 근데 대한민국 국민이 5,200만쯤 되는데 5천만이 넘는데 저기 나온 사람들만 저기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 단지 이제 그야말로 진영 논리에 따라서 본다면 진영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쪽에 응집도가 높죠. 이른바 이제 그 결집도가 높은 건데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안 되죠. 벌써 지금 60일 2달째 이러고 있는데 예. 이건 대단히 비정상적인 상황이에요. 어느 쪽의 잘잘못을 떠나서 말이죠. 저는 그래서 이런 사태로 몰고 가게 된 것에 대한 여러 책임을 서로 져야 돼요, 정치권이. 근데 지금 이 사태가 장기화된다. 그러면 앵커님께서는 어느 정도까지 가야 장기화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검찰 수사가 이제 거의 막바지에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경심 교수,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소환이 임박했다라는 전망이 지난주부터 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검찰 수사도 거의 정점을 향해 치닫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이제 뭐 이른바 펀드 문제가 있었고 웅동학원에 관련된 사안들 그리고 입시 관련된 것들 이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표창장 뭐 이런 것들 그런 수사를 굉장히 많이 해온 거예요 지금. 거의 많은 이제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저는 그래서 이 사태의 끝도 분명히 있을 거다. 세상에 끝이 없는 일은 없어요. 반드시 끝이 있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이 상황이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 않아요.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 있는데 단지 선거가 내년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렇고 지금 보수 야당도 그렇고 다른 당도 마찬가지고 선거에 관련이 안 될 수가 없겠죠. 이른바 우리가 선거공학이다, 정치공학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이 더욱더 양극단으로 갈라진 경향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만 정치인들이 배지가 물론 중요하죠. 현실 정치라는 건 그런 것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전 적어도 한 8대2 정도로 일을 좀 여러 가지 생각해 달라. 제가 7대3 정도는 안 바래요. 예. 8대2 정도로 해서 10대 빵은 좀 하지 말아라. 10은 오로지 자기의 뺐지. 예. 0으로 가지 말고 한 8대2 정도로 해서 민주당도 너무 조국 수호에만 치중하지 말고 한국당도 나와서 조국 저기 구속해라 그러면 구속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당의 저 화력이 대단히 약한 거예요, 지금. 논리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무조건 조국 몰이를 하니까 이 조국 수호다, 검찰개혁이다 이게 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정당의 어떤 불가피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요. 적당히들 해라, 적당히들. 너무 양극단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그럼 중간층에는 무당파들은 어디로 갑니까? 한국당 지지하려고 보니까 한국당이 너무 이상한 얘기 많이 하고 있고 민주당은 너무 또 진영 논리에 갇힌 것 같고 어디로 가요, 무당파들은? 좀 그런 거 생각해 달라는 말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양당들에게.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장기화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의 전현직 의원들도 어제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말이죠. 이게 그 조금 과정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7차 집회입니다. 이게 좀 아래로부터 좀 올라오고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고 어제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그 주최 측도 감당할 수 없는 또 주최 측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규모였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 뭐 기간을 뭐 상대적인 거지만 상당히 좀 오래 갈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아래로부터 올라온 그 이미 좀 한번 타 올랐기 때문에 그런 좀 예상을 해보고요. 또 그러면서 한 가지 좀 경계해야 될 것이 혹시 검찰이 또 이런 상황들을 좀 보면서 곧 뭐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한 번에 뭐 큰 거를 터뜨려서 그렇게 되면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가 잠재워질 것이다. 혹시 이렇게 좀 내심 생각을 하고 있다면 굉장히 큰 좀 오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말씀드렸던 뭐 우리 최 교수님도 아마 일정 부분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검찰 개혁이라는 목소리는 굉장히 뭐 전 국민적 진영을 떠난 국민적인 뭐 성난 요구이기 때문에 그런 과제에서 보면 조금 수사 결과는 변론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는 좀 지탱이 될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예. 검찰 개혁이라는 게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7월 25일인가요? 7월 그 정도로 제가 날짜 기억하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는 이미 검찰 개혁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소통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고야 검찰 개혁은 시대적인 당이고 시대 정신이에요. 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아니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대한민국에서 검찰개혁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검찰이 얼마나 나쁜 행태가 많았어요. 벤치 검사, 무슨 뭐 검사 뭐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혁의 상징이 검찰개혁이에요. 근데 마치 지금 이 수사와 관련해가지고 검찰은 검찰개혁에 저항한다. 아까도 같은 얘기입니다만 그렇게 몰고 가는 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검찰개혁은 저는 검찰 출신도 아니고 우리 뭐 박 변호사님 변호사이시면 법조인이시지만 전 법조계에 있지 않지만 검찰이 잘못된 행태들 그리고 권력이 너무 막강하죠.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거 모르고 지금 검찰에 저항합니까? 저는 검찰의 수사 행태가 너무 이제 압수수색이 많았고 비판받을 수 있어요. 저는 사실 또 개인적으로 좀 다른 얘기는 합니다만 굳이 조국 장관 아들에게까지 수사를 할 필요가 있었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과 이걸 너무 과대하게 포장해서 이게 완전히 검찰이 수구 검찰이고 지금 현 정부의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그리고 시대적인 당위인 검찰 개혁을 조직적으로 저항한다라는 프레임을 읽힐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조심해야 된다. 검찰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에요. 불과 2달 전에. 그렇지 않아요? 예. 근데 이 검찰을 너무 그렇게 그 극단으로 몰고 가는 거, 그거는 저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그 뭐 많은 국민들이 어제 나오셨기 때문에 저도 어제 국민들의 말씀 150% 동의합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 예. 근데 저는 조국 장관의 여러 의혹들은 좀 밝혀야 된다는 입장이라면 그럼 저는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입니까? 전 수구입니까? 보수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 상황을 너무 이렇게 양 진영 극단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기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2016년도 10월 29일부터 시작된 촛불 집회, 2017년도 3월 달에 3월 10일인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재에서 탄핵 파면되고 예. 한 주도 안 나간 적이 없어요. 그 촛불 집회. 예. 근데 이걸 너무 이렇게 양극단으로 조국 장관의 여러 가지 의혹도 좀 밝혀져야 되고 좀 비판적으로 바라본다면 이건 검찰개혁에 저지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예. 제가 그걸 단정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성찰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뭐 네, 지나친 예.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께서도 아마 그 최근의 메시지에서도 검찰은 또 개혁의 주체다 뭐 이런 또 메시지를 내셨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측면들 충분히 우리가 인정하고 또 검찰에 대해서도 그런 태도를 좀 함께 갖춰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당에서 지금 주장을 하는 부분이 야당과 검찰이 내통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사실 뭐 한국당에서는 정보력이 좀 높은 거다, 우리가 유도신문을 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피의 사실 공표로도 볼 수가 있는지 이 가능성도 한번 짚어주시죠. 그 얼마 전에 그 주광덕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얘기를 했지만 발언을 했지만 이게 그 한 건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 처음에 우리가 압수수색을 하고 나서 오전에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날 오후에 그 부산대병원에 어떤 PC에 어떤 문건이 있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단 말이죠. 그거는 압수수색을 한 당사자들만, 그 수사기관만 갖출 수밖에 없는 일반적인 언론 취재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예. 이후의 과정에서도 뭐 또 그 조국 장관 딸에 대한 생활기록부가 유출된다든지 계속 또 동일한 주광덕 의원이 계속 뭐 아주 민감한 그리고 굉장히 이 뭐 박주민 의원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아주 순도 높은 자료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예. 이렇게 한 사람이 동일하게 이런 자료를 내고 한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언론 취재나 자기가 스스로 뭐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많아서의 문제는 특히 아닐 것 같고요. 이번에 마찬가지로 나타났던 그 뭐 검사와의 통화 자체를 그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 공직 생활을 좀 해보면요, 그 아래 하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예. 조금 더 책임 있고 정말 정보를 아는 사람들만이 그렇게 정보를 유출하고 외부로 발설을 하거든요. 이런 것으로 볼 때 국민들께서 지금 피의사실 공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수사 때도 우리가 봐왔지 않습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유출이 되고 어떻게 가공 생성되는지 예.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께서는 충분히 좀 판단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일정 부분 주광덕 의원이 이제 그런 정보를 많이 아니까 예. 충분히 검찰을 의심해 볼 만하다고 봐요. 예. 근데 그것도 검찰은 그렇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그 학생 기록부도 글로 갔던 것이고 검찰은 하지 않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도 예. 그것대로 우리가 일단 신뢰를 가지고 지켜봐야죠. 아직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어떤 그 경로 통해서 통한 게 나왔는지 뭐 예. 주장하는 사람들에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뭐 거기에 이제 변호사도 있었고 여러 명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이게 유통이 됐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 박 변호사님 말씀처럼
지위가 높은 사람이 했으면 그게 검사 유출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알 수 예. 없어요, 그거는. 근데 아무튼 우리 검찰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번 사안 말고도 이 이른바 피의사실 공표는 계속 꾸준히 이루어져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의 여러 부분이 있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검경 수사권 조정이고 그건 예. 국회에 가 있어요, 패스트트랙에. 공수처 설치. 어제도 보니까 집회에서 공수처 설치하라고 다들 시민들께서 그러시는데 아니 검찰은 지금 공수처 설치하는데 동의했어요. 예. 근데 지금 피의사실 공표 이런 것도 그다음에 검찰의 조직 문화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검찰 꼭 국회의 사안이 아니라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지금 그 감찰 강화하자 이런 거 하는 거니까 좀 잘하는 거라고 봐요. 근데 이 내통하는 거 이런 거는 그 내통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검찰은 그거 아니라고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것도 밝혀져야 되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검찰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검찰도 기왕에 그 피의사실 공표라든지 과잉 수사라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잘못된 게 있다면 조심해야죠. 네. 그래서 전 모르겠어요. 그 내통이 된 건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유통된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예. 그런 의심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그런 걸 세심하게 더욱 주의해라. 그 말씀 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뭐 검찰 수사 관련해서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은 뭐 흔들림 없이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수사 일정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보니까 이번 주에 이제 부인 정경심 교수를 소환할 거란 말도 들리고요. 또 정 교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자녀 입시 의혹부터 뭐 사모펀드까지 굉장히 많은 의혹이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다라는 예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검찰 수사를 총지휘하는 검찰총장이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오랫동안 한 7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수사를 기획하고 준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스스로도 굉장한 그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겠죠. 꼭 뭐 한마디로 말하면 결과를 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검찰은 이번 주에 소환과 구속영장까지도 갈 충분히 할 것이다. 예.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예. 그에 대한 또 한편의 좀 책임도 같이 좀 져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사가 결과에 대한 영장 청구를 하고 예. 그 영장 청구에 대한 그 최종 결과, 뭐 기각과 인용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같이 한꺼번에 책임도 그에 대한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유시민 이사장이 한 말이 있죠. PC 하드디스크 반출이 증거 인멸이 아니라 오히려 증거 보존을 위해서다. 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 검찰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법원에서 증거 인멸이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그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봐요. 예. 하드디스크를 그 증거를 보존하려 했다? 글쎄요, 전 법률 지식이 잘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게 우리 일상적인 상식과 보편의 영역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예. 다른 쪽으로 얼마든지 이른바 같은 진영 내에서 옹호할 수 있고 두둔할 수 있어요. 비판할 수 있고 상대방을. 그건 뭐 저쪽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런데 좀 이건 약간 논리 비약인 것 같아요. 하드디스크를 빼낸 거를 검찰을 의심해서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기 때문에 그 증거 조작을 막기 위해서 했다. 글쎄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전 납득하기 어려워요. 저는 예.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보고 뭐 유시민 또 이사장의 생각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야말로 대한민국 검찰을 어떻게 보는 건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검찰도 다 공직자들이고 좀 굉장히 아주 엄중한 시점에서 엄청난 비판이 있는 게 있고 말이죠. 어제 그 100만 이상이 나왔잖아요. 그 전에는 아니었지만. 근데 그 검찰이 완전히 지금 조국 장관을 물러나게 하려고 이 정권에 저항하려고 문재인 정권에 항명하려고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조금 과잉적인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것도 지적하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걸 너무 과다하게 지적해서 본질을 호도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유시민 이사장. 유시민 이사장이 얼마나 이 속담을 말빨이 센 분입니까? 저의 말 한마디하고 그분의 말 한마디는 게임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이 말씀을 좀 이렇게 너무 진영의 어떤 그런 논리를 부추기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그런 말은 좀 자제해라. 네. 그것도 갈등이 부추기잖아요. 지금. 어쨌든 이 지금 조국 사태라고 우리가 흔히들 부르잖아요. 이 조국 사태가 벌써 2달째인데 그럼 대한민국에 영향력 있는 이 스피커들이 조금 말도 좀 자제하고 자신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갈등을 더 부추기고 증폭시키냐 이걸 감안해야죠. 그게 정치인들의 도리입니다. 예. 대한민국의 정치는 갈등을 조정하기커녕 갈등을 더 증폭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그 유시민 이사장이 이런 말도 했어요. 이따 그런 질문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제 내가 기사에서 보니까 검란 또 검란이라 말 검찰의 란이라 이런 얘기예요. 윤석열의 난 윤석열이 반란 일으켰다. 위헌적 구태타. 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우리는 감히 무서워서 그런 말 못합니다.
그만큼 유시민 이사장이 대단한 분이라서 그런 말 하는 건데 저는 그거는요 너무 진영의 어떤 그런 그 뒤에 배경이 있어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쿠데타란 증거 있습니까? 윤석열이 란 일으켰다는 증거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검찰이 비판하고 피사실 공표에 증거를 대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당이나 조국 장관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이러이러한 게 잘못됐다라고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예. 하나의 언어로서 레토릭으로서 위협적인 쿠데타다. 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하나의 그 지지자들 향한 그 선동밖에 안 돼요. 전 유시민 이사장이 이런 말씀 좀 자제해달라는 그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예, 자리에서. 알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PC 반출에 대해서 좀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적인 막 의혹, 관심과 언론의 보도가 있었고 또 검찰의 수사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그것을 뭐 교체해가지고 증거를 인멸할 그런 의도를 갖고 있거나 생각한다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예. 또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봉인을 하게 돼 있잖아요. 예, 변호인의 또 조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변호인들이 뭐 그런 부분 충분히 법률적인 조언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그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도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 압수수색을 가게 되면 거기 안에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는데 본인들이 모른단 말이죠. 그 당사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저희들도 뭐 수사를 변호인으로서 해보면 알게 되는데 예.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기록 보관용으로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수사에 대응을 하고 이런 그런 것들을 좀 봉인을 해서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미리 갖고 있어야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본인도 모르기 때문에 그 PC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좀 차원에서 기록 보관용으로 좀 갖고 있겠다. 이런 취지였던 것을 좀 강조하려고 유시민 이사장이 말한 거지. 그것을 뭐 검찰이 모든 것이 다 기술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조작하거나 뭐 이런 의도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고 정경심 교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을 금방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 의혹을 더 받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차원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여러 논란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여권, 야권, 진보, 보수 진영에서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문 대통령도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지금 이렇게 조국 정국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메시지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 사실 대통령께서 이런 메시지보다는 이제 양쪽을 좀 아우르는 메시지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뭐 보기에 따라서는 이건 뭐 아주 검찰에 대한 강력한 경고죠. 보기에 따라서가 아니라 모두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서 예. 뭐 그 말까지 우리가 애둘러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강력한 경고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최근에 여러 가지 수사에 대해서 너무 과잉됐다라는 판단을 하신 거죠. 그리고 검찰이 너무 이 상황을 이렇게 몰고 가지 말아라라는 거니까 27일 날 이제 압수수색 들어갔고 8월 27일 날 그리고 이제 9월 3일 날 또 동양대 압수수색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9월 6일 날 청문회 끝날 때 이제 정경심 교수를 기소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단히 과하다라고 보신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경고를 한 건데 검찰은 굉장히 동력이 떨어질 것 같기도 해요. 이런 경우는 좀 대통령이 임명권자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어떻게 보면 조국 장관에게 상당히 힘을 실어준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진영적 관점에서 볼 때 팽팽하게 돼 있다가 한쪽으로 힘이 싹 쏠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메시지를 내고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가 있으셨고 어제 이제 많은 시민들이 나왔고 모르겠어도 오늘 주말 지나고 이제 내일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경심 교수가 이제 소환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여론이 어떻게 될지. 그러나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정치는 어쨌든 간에 갈등을 좀 어쨌든 추스리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잠깐 갈등을 증폭된 쪽으로 가는 건 대단히 정말 이건 불행한 일이고 우선 조국 장관 상황이 그렇게까지 와 버렸어요 이제.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쟁점이나 논점에서 계속 분화하고 있고 진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또 정치 논리와 맞물리고 있고 말이죠. 또 내년에 선거라는 게 또 있어요. 그 민주당 의원들이나 또 민주당의 또 공천을 받으시려는 분들 또 한국당도 마찬가지 이런 분들 다 진영 논리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더욱더 일이 꼬이는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예. 네. 사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검찰도 대대적으로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감도 있겠지만 정부 여당도 또 대대적인 전폭적인 서포트를 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한 책임감도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께서는 뭐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법무부는 법무부의 길을 하고
검찰은 검찰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 상응하는 지금 책임을 지면 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최 교수님이 그간의 경과 과정을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대통령께서 직접 나설 수밖에 없던 상황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검찰이 너무 과하게 이런 대통령의 인사의 과정들, 정치권에서 풀어야 될 과정들에 깊숙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검찰이 모든 것을 인사권까지 판단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고 그에 대한 국민적인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국정의 최종 책임자로서 그에 대해서 뭐 말씀을 좀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는 정확하게 헌법과 인권이라고 하는 원칙과 기준을 같이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검찰도 그에 따라서 자정하고 뭐 스스로도 노력해야 될 것으로 좀 생각을 듭니다. 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야당에서 계속해서 이번 사태를 키워가는 이유는 역시나 좀 내년 총선과 때려야 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국당 지도부가 지방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TK와 PK를 중심으로 내려가는데 집토끼를 확실하게 좀 다져두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TK 지역이나 그 지역이야 말할 것도 없고 부산 지역은 원래 지금 뭐 민주당이 의석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게 좀 이제 이게 프레임이 좀 바뀌는 거죠, 지금. 그래서 부산 지역이나 이제 대구 지역 그쪽에 와서 조국 장관에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최근에 검찰 수사에 관련된 걸 얘기하는 건데 당연하죠.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선거 의식하는 거겠죠. 그 정치 논리가 작동되는 거예요. 뭐 전 그 자체를 불가피하다고 봐요. 정치하는 곳은 그런 곳이니까. 근데 제가 아까 잠깐만 말씀드린 게 민주당도 그렇고 한국당도 그렇고 너무 그걸 10대 0으로만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완벽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건 되지도 않는 얘기고 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선거 논리가 작동되는 것이고 이른바 선거민주주의 이런 게 되는 건데 너무 한쪽 얘기만 하지 말고 이러이러해서 검찰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검찰의 문제보다는 이게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한국당이. 모든 건 다 조국 문제다. 라고 하니까 설득력이 떨어져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건 검찰이 나쁘다.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요. 다 이게 쌍방과실이 있는 거지. 모든 건 다 조국 장관이 잘했고 검찰이 잘못했다. 모든 건 다 검찰이 잘했고 조국 장관이 잘못했다. 이런 논리가 있습니까? 근데 양당이 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의 그 지지층들만 결집하는 거란 말이죠. 저는 이런 부분들을 정치권이 조금씩 상대방의 자신들의 과오도 좀 인정하고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검찰이 이른바 적폐 수사할 때 얼마나 지금 여권이 호응을 많이 해줬습니까? 근데 그 검찰은 불과 2달 사이에 다른 나라 검찰입니까 지금? 대한민국 검찰 아니고 저기 북한 검찰이에요?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하루아침에 왜 검찰이 나쁜 검찰이 됐어요 갑자기? 다 인사이동 바뀌었나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쪽을 완전히 지지한 국민들이야 오케이 우리도 생각하고 같아 이러지만 중간에 있는 사람들 볼 때 저건 아니잖아? 이렇게 보는 거고 한국당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조국 장관이 다 잘못했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 정치가 그래서 적대적 공생이고 양극단의 정치니까 국민들이 정치를 불신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불신을 더 부추겨요, 정치인들은. 우리 같이 중간층 있는 사람들은, 근데 저는 사실 뭐 개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사람이니까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대단히 당황스러워요, 요즘. 전선도 헝클어졌고, 모든 걸 진영놀이로 보고, 보수와 진보로 보고, 조국 장관이 이러이러한 게 문제가 됐다면, 넌 한국당이네 이렇게 보고,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상태가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한국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좀 그런 걸 감안해달라. 적어도 8대2 정도까지라도, 뭐 7대3까지도 안 바래요. 그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저희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박상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